홋카이도 여름여행의 마지막 밤. 후라노 시내에서 출발해서 약 2시간 동안 운전해 치토세역 근처에 도착했어요. 다음날 신치토세 공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JR인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이륙 시간이 오후 5시쯤이라 출국 전까지 치토세시를 알차게 즐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섰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일본식 전통 다방인 키사텐이 있어서 방문했어요. 키사텐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커피와 식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모닝 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닝 세트 메뉴 중 크로크무시와 커피가 함께 나오는 B세트, 그리고 파스타 메뉴에서 나폴리탄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B세트의 크로크무슈는 토스트 위에 고소한 치즈, 짭조름한 햄, 반숙 계란이 올라가 있는데요. 반숙 계란을 톡 터뜨리면 크리미함이 더해집니다. 위에 뿌려져 있는 후추의 은은한 향이 전체적인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가볍게 아침 식사로 즐기기에 딱 좋았습니다. 나폴리탄은 제가 언젠가 먹어보고 싶었던 일본식 파스타 요리인데요. 토마토 소스 대신 케첩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케첩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학창시절에 먹었던 급식 파스타 맛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단맛이 저한테는 조금 강해서 함께 나온 파마산 치즈가루와 핫소스를 뿌리니 더욱 맛있었어요. 일본의 대부분의 온천수는 중성 또는 약산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무려 pH 9.8의 알칼리성 단순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물 성분 때문에 온천 매니아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 역시 외관처럼 소박한 동네 목욕탕 분위기였는데요. 물은 맑은 커피색을 띠고 있었고 미끌미끌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간소한 시설이지만 특별한 온천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방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보다 널널하게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어요. 왜냐면 공항 내부에서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먼저 점심 식사를 하러 국내선 터미널 3층에 위치한 라멘 거리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홋카이도의 라멘 지점들이 모여있는 푸드코트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가류 삿포로 시오라멘에 토핑을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국물이 진한 닭 백탕 베이스라 입맛에 감칠맛이 확 퍼지는데 깔끔한 맛보다는 볶은 마늘과 라드의 고소함이 더 강조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면의 식감이 조금 불어있는 느낌이라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카르비는 일본 유명 제과 브랜드인데요. 대표적으로 자갑이라는 감자칩이 가장 유명합니다. 치토세에도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공항에도 이렇게 작게나마 매장을 세운 것 같은데요. 조리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그런지 웨이팅 줄이 빨리 안 줄더라고요. 저는 토핑 없는 기본 메뉴 중에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맛, 홋카이도 버터 맛, 소금 맛을 주문해봤어요. 센스있게 삿포로 생맥주도 팔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맛은 신치토세 공항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아스파라거스 맛보다는 베이컨 맛이 좀 더 많이 느껴졌어요. 세 종류의 감자칩 모두 기름기가 꽤 많아서 맥주 없이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국제선 터미널과 연결된 통로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아직 즐길 거리가 더 남아있었어요. 제일 먼저 홋카이도 우유 카스테라 매장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곳은 홋카이도에서 자란 젖소의 우유로 만든 카스테라,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가 좀 불렀지만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주문 자판기로 이동했습니다. 조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주문할 수 있었어요. 지난 나가사키 여행 때 먹었던 나가사키 카스테라와 비교해보면서 먹어봤는데요.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계란과 밀가루, 설탕을 기본 재료로 쓰는 전통적인 레시피로 만들어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 그리고 카라멜화된 진한 단맛이 강조되어 묵직한 느낌이었는데요. 반면에 홋카이도 우유 카스테라는 홋카이도의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여 우유의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확실히 느껴졌고 식감은 쫄깃하다기보다는 푹신푹신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고급스러운 다과의 느낌이었다면 홋카이도 우유 카스테라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딱이었습니다. 통로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로이스 초콜릿 월드라는 작은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로이스는 1983년 삿포로에서 설립된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도 있고 공장 내부도 유리창 너머 구경할 수 있었어요. 로봇팔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다 보니 벌써 체크인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통로를 지나가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경했는데요. 헬로키티 플라이트 테마파크, 도라에몽 테마파크와 카페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공항 내부에 영화관이나 심지어 노천탕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한 국제선에서 짐 검사 후에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1층에는 레트로하게 꾸며진 식당 거리가 있었고 2층에는 홋카이도 와인과 사케를 잔으로 마셔볼 수 있는 테이스팅 룸이 있었습니다. 치토세시 주변 관광뿐만 아니라 공항 내부에서도 다 둘러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컨텐츠가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항 내부에 초콜릿 공장이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주제로 AI를 활용해 그림을 생성해봤습니다. 4가지 그림 모두 공장 안에 창문 너머로 이륙하는 비행기가 보이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창문 틀이 가장 잘 표현된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선택해서 약간 변형 후에 업스케일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 창틀의 균형을 섬세하게 수정하여 마무리했습니다.